안녕하세요.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박홍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군사적 대립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양국 군대의 군사적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혹자는 군사 충돌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사실관계 이면에 있는 전략적 의도, 그다음에 배경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바로 이제 남중국해고요. 여러 가지 선들이 이제 교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 관련국들이 주장하는 선들입니다. 이 선들 중에서 이 빨간 선이 바로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구단선이라고 하고요. 남중국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가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어떤 그 주장하는 선이 중국과 상당히 겹치고 있고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이렇게 있죠. 타이완은 중국과 이 주장이 동일합니다. 마치 독도에 대해서 남북한의 주장이 동일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동남아 국가와 중국 간의 분쟁이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라는 존재입니다. 미국은 역외 이 남중국해 지역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역외 행위자죠. 이런 미국이 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을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이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다.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토로 취급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이 관련 국가들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을 지킬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실제적으로도 남중국해에 대해서 여러 군사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자유항행 작전을 연속해서 미국은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남중국해는 공해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배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미국, 우리의 군함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항행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법적인 어떤 논리들은 이 1982년에 체결되고 1994년부터 이제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이 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자유항행에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미국은 자신들의 이런 자유항행 작전의 법적 근거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유항행 작전은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이제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고 빈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남중국해에 있어서는 미군의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그만큼 남중국해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겠죠. 2019년에 9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미국 항공모함 2척이 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벌였죠. 이것이 지금 미국이 이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어떤 말과 레토릭과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
중국은 이런데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논리를 갖고 중국은 반발하느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논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들이미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1000년 이상, 2000년 중국의 고서를 보면 중국인들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런 역사적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정식으로 이 가나일권을 또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의사표명도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양 제국을 건설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깨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역외 국가, 관련 국가도 아니면서 왜 계속해서 군함들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하느냐. 그리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미국은 체결 당사국이지만 국내적으로는 조인을 하지 않았어요.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너네들은 비준하지 않았으면서도 왜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들이밀면서 남중국해에 사사건건 개입하느냐. 이렇게 중국은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 남중국해 무인 암초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시멘트를 붓고 그래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인 도서의 인공 도서화, 그다음에 군사화, 활주로도 짓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 실효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여기는 중국 땅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이런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죠. 물론 중국의 이런 행태는 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과 이제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만조시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런 자연 형성물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이런 섬과는 섬의 규정과는 데퍼니션과는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자, 군사적인 실제 조치, 중국도 미국처럼 이 폭격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2척이 건조가 됐습니다. 이런 항공모함도 결국 이 중국 연안이 아니라 남중국해처럼 이 근해 조금 더 나아간 이런 지역까지 중국이 커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관계고요. 이제 배경, 분석 이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군사 안보적 세력 균형의 논리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와 중국이라는 부상국 간의 그런 경쟁, 갈등의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키티데스 함정 이런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패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패권국이 부상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충돌로 간다. 이것이 이제 투키티데스 함정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전쟁 가능성 이런 것 상당히 높아 보인다. 또 이렇게들 주장을 하죠. 그 충돌의 구체적인 포인트가 바로 남중국해, 타이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미국은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도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나온 보고서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데 중국도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이 강권 논리와 패도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여객 국가인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군사활동을 하고 이것은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자유항행 작전 말씀드렸고요. 또 지역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EEJ 전략입니다. 미국판.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중국의 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을 또 대응하려고 미국은 미사일 요격,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군함, 항공모함이 접근할 때 대륙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중국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피고 있는가? 소위 근해 방어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해 방어 전략은 중국의 어떤 개념이고요. 동일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이제 미국 쪽에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이제 개념화를 했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미국 군함이 접근을 할 때 중국 내지에서 대륙에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서 그래서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함 미사일을 상당히 중국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수비를 하고 있는 축구 경기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이 팀이고요. 미국은 공격을 합니다. 이 중국의 근해 방어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뭐냐면 최대한 수비 라인을 올려서 상대팀 진영으로 올려서 상대팀 공격수가 함부로 우리 골문 앞을 휘젓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바로 근해 방어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 남중국해 지역이 해상 통로, 해상 무역 통로, 통상의 통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막히면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전쟁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중국은 이 남중국해가 대외 무역의 40% 물동량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 바닷길로는 64%, 특히 중요한 원유 에너지죠. 에너지가 없으면 중국 공장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 80%가 바로 이 남중국해로 옵니다. 저 중동에서. 그리고 시진핑 정부 들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전략. 1대1로 전략의 첫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 남중국해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가 막히면 1대1로 사업 아주 원대한 구상이 출발선에서 막히는 또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결코 이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남중국해 특히 이 말라카 해협, 만약에 근데 이쪽 지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지역이 막히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 호주, 아주 최악의 상황은 호주 대륙까지 넘어서 돌아서 저 서쪽으로 가야 돼요. 이 엄청난 이 코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지도에 보면 표시를 해놨는데 거점을 이어서 중국이 이 해상 통로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지부티의 최초의 해외 군사 기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중국이 독점을 한다라고 하면
자유무역,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무역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이 정책 결정자들은 끊임없이 이 아시아 지역, 좁혀서는 남중국해 지역의 자유통행, 자유항행,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뭐라고 했냐면 영내 경제 번영은 미국의 군사적 보장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 문호개방 정책, 한 200년 된 정책이에요. 100년이 좀 더 됐군요. 이런 문호 오픈 더 팔러시는 뭐냐면 이 미국의 통상이익, 자유무역 주장하고 누군가 하나 그 지역 지정학적으로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논리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 자, 배경의 세 번째는 이것도 경제적인 목적, 지경학과 이게 다 있는데요. 지정학이 아니라 지경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는 어떤 경제적 통상로 확보 이런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측면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이고요. 특히 미국의 패권 전략과 좀 닿아 있습니다. 핵심, 이 지역을 미국이 중국한테 내어주면 당연히 이 지역 영내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신용,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크레더빌러티, 미국에 대한 신용이 악화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미국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달러를 사지 않겠죠. 그럼 달러 패권은 약화되고 심지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국한테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 등치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미국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나는 튼튼해, 중국 문제없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바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끊임없이 자유항행 작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은 이 영내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튼튼함을 계속 과시해서 나한테 계속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런 측면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아세안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이 신뢰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는 급기야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진에 보이는 두테르테,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미국이 중국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필리핀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간접적으로 겁박까지도 하고 있죠. 그럼 이럴수록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적 갈등, 전쟁까지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은 핵 억지력을 갖고 있어요. 2차 보복 공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소규모 재래식 전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다면 미래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정쟁, 핵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를 만큼 미국과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 소위 신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었고요. 7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은 뭐냐면 미국 주도의 신 브레튼 우드 체제의 핵심 구성국이 돼서 지난 40년 동안 달러 체제를 떠받쳐왔던 핵심 국가가 누구냐?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개혁 개방 40년 이 자본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제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는 군사충돌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희박하다. 그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최대치는 어떤 군대가 충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전쟁.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미중 경제전쟁이 있었죠. 이것이 최대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계속해서 이 남중국해에서 힘을 과시하느냐? 이 힘 과시하고 갈등적인 상황은 계속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내 정치적인 이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재선도 있고 이러면서 중국한테 강경한 입장을 보일수록 좀 표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들,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한국이나 일본처럼 동맹국들한테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화, 소극을 좀 우스운 소리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남중국해에서 그 사진에 보면 라센호 미국 군함입니다. 자유항행 작전을 막 벌였는데 중국 군함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이건 미중 이거 충돌, 전쟁 막 이런 보도들, 선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 라센호의 함장이 나중에 밝힌 이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대단히 화기애애합니다. 뭐 적대적 이런 게 없고요. 뭐 먹었느냐? 뭐 피자 먹었다. 다음에 보자.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언론 지상에서 듣는 얘기들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약간 조금 별개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 갈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갈 것인가? 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